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주영범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공공기여제와 그와 관련된 감정평가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반적으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다음에 개발 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지구 단위 계획과 공간 재구조화 계획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이나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공공기여가 이 지구 단위 계획과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의해서 다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이나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한 유형으로서 그 법적 효력이 도시군 관리 계획과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이 직접 위반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데요. 다만 이제 그 대상과 그 계획의 내용을 좀 규제하면서 주민이 제한할 수 있도록 위반을 허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 제한형 위반인데요. 그리고 위반 형식에 따라서도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은 계획 위반 공람위 공고, 그 다음에 심의, 계획 결정 고시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사전협상령이라고 해서 계획 위반에 앞서서 사전적으로 공공기여를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전협상령인데요. 다만 이게 사전협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국회법상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개념도 부재하다는 부분입니다. 공공기여의 정의를 보시면 일단 국토계획법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공시설 등의 부지 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민간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공공으로 환원하는 것을 공공기여라고 하는데요. 이 국토계획법 가이드라인이 2025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이게 법제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행정지침입니다. 그래서 구속력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도입 배경은 뭐 개인의 사유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도적으로 수단으로서 도입했다는 것이고, 형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부지를 제공하거나 시설 설치 비용 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서울시에서 2009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서울시가 공식적인 명칭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를 통해서 제도화를 시작했는데요. 근본적으로 법적인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르는 주민 제한형 도시계획 위반이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은 서울시가 공공기여제를 계획을 하면서 착안했던 부분이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도시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이 공공기여제를 운영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법적인 근거는 법 26조 주민 제한형 도시계획 위반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법 제52조의 2에 의해서 주민이 제한하는 지구 단위 계획 내에서 용도 지역 및 계획시설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기여제 유형인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계획법 제26조와 그다음 제52조 2에 의해서 사전협상제 공공기여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거 서울시를 필두로 해서 2024년 기준으로 약 2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전협상제는 지자체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세부 내용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기여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법 제40조 6 공간구조화 계획, 그 다음에 법 제52조의 2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돼서 일반적인 계획 위반형을 공공기여제 규제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국토계획법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전협상제 공공기여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기여제는 사전협상제와 일반 계획 위반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여제가 법 제26조 주민 제한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세부적인 지침 없이 주민 제한형에 따른 공공기여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노후계획도시 정비라고 해서 분당, 일상 등에 대해서
그 공공기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건 노후계획 도시정비법에 의한 공공기여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 지역은 사전협상령은 같은 경우는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일단 법에서는 12개 정도 구역이 지정되는데요. 그 중에 복합적 토지 이용 지역, 그 다음에 유휴 토지 시설 이전 지역, 이 두 개 지역에 대해서만 사전협상제가 대상 지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계획 위반 영역 같은 경우는 이 사전협상령에 더해서 공간 재구조와 계획 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 제한령 같은 경우는 법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공간 구조와 계획 구역을 모두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 제한령에 대한 대상 범위는 상당히 일반 계획 위반령과 사전협상령을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개혁 이익의 유형은 사전협상령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 간 변경, 즉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 지역 간 변경과 도시계 시설 변경이라는 아주 대규모 계획 완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계획 위반령은 이 사전협상령 외에도 그 공간 구조와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등을 좀 포함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주민 제한령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가능하다 보니까 용도 지역 내 세분, 여러분이 알고 계신 종세분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도 지구 변경 등과 같은 소규모 계획 완화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기여 총량은 일반적으로 토지 가치 상승분, 즉 종후평가액에서 종전평가액을 차감한 토지가치 상승분 내에서 결정토로 하는데 일정 수식에 의해서 이때 종후평가액을 적용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여 방식은 해당 구역 내에는 공공시설 부지나 시설 설치물, 즉 현물로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구역 밖에는 현물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기여제와 관련된 감정평가를 보시면 먼저 공공기여량의 한도를 결정하거나 총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을 도출하기 위한 공공기여량 한도 산정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감정평가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종전평가와 종후평가입니다. 자, 또 하나는 제공하도록, 공공기여로 제공하도록 한 부지나 시설의 인정 금액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공기여량 산정평가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특히 이제 공공기여량의 산정평가는 해당 구역 안과 밖이 또 달라집니다. 해당 구역 안에서는 토지와 시설물만 제공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때 토지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앞서 공공기여량 한도 산정에서 나와 있는 종후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역 밖에서는 그 시설물의 그 현금을 납부토록 하기 때문에 이 현금에 대한 부분은 감정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구역 아니라도 협상의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의에 의해서 공공기여량을 감정평가를 시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공공기여량 한도 산정의 평가의 부분인데 이 공공기여량 한도 산정 평가에 대한 의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여량을 한도나 총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즉 종후평가에서 종전평가액을 차감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순수 계획 이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토지가치 상승분, 일반적으로 모든 개발 이익을 다 포함하는 개발 이익에 해당하지 순수한 계획 이익만을 평가한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종후평가에서 종전평가액을 차감한 이 금액이 바로 공공기여량으로 결정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여 총량은 일정 수식에 의해 종후평가액을 기준으로 별도에 산정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여량은 생각해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즉 공공기여량은 도시계획 결정 사항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공공기여량의 대상과 범위는 지자체장의 결정 권한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분께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공기여량을 평가하기 위한, 한도 산정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은 현재 지자체별로, 공공유형별로 기준이 상이하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지자체라는 것은 그 지자체 조례나 해당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현재 사전 협상량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더군다나 주민 제한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내용 및 대상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향후 국토계획법의 가이드라인이 법제화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제화를 통해서 기준의 통일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가도기적인 현재 시점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다양한 기준이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예로 기준 시점이나 현황 평가나 조건부 평가 여부, 가장 중요한 사학계 반영 정도가 상이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공공기여량의 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자체나 공공기여 유형별로 나타나는 이 평가 기준에 상이하는 부분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각 지자체가 요구하는 부분이 다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또 하나 차기한 점은 국토기획법 가이드라인에서도 각 조례에서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는 이 의뢰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협회에서 최근에 공공기여량 한도 산정을 위한 유의사항이라는 부분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공기여 감정평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내용을 마치면서요. 이 세부적인 그 감정평가의 운영 제도나 아니면 평가 기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학계 반영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고서 내용, 세부적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